감사합니다. 스승은아, 예비 합격자. 뭔 예비 합격자지? 예비 떼어버려요. 감사합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할 겁니다. 고생스럽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해요. 또 공부해야지 뭐. 자, 공부하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중개사 시험이 과목이 많아요. 과목이. 그 다음에 요즘 시험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어렵게 나와서 많이 힘들 거예요. 특히 2차 과목도 외울 것도 많고 1차 과목도 뭐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분들이 다 합격합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지 합격은 의외로 쉬워요.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고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과정이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합격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11월 말에 좋은 소식 다 들릴 거예요. 같이 고생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무효가입니다. 민법 총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까지 받고 두 문제, 세 문제, 7문제 봤어요. 이제 남은 3문제. 무효 취소, 조건 기한. 자, 무효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왼쪽 무효. 자, 무효는 여기 무효행위 추인하고 토지거래 허가 법률관계 이 두 개. 특히 추인, 무효행위 추인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효 동그라미 1번부터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없을 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요. 대부분. 그래서 아무런 권리 를 주지 않습니다.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을 거고 채무도 이행할 필요 없을 거고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받은 건 부당이득 반환해라. 동그라미 2번까지 받고 자 3번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대요. 불성립. 그러면 거기서 끝. 효력 동래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시험은 구체적으로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총론 청약에서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알면 무효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무의식적 불합이 있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법. 무의식적 불합치가 불성립이에요. 그러니까 불합치, 불성립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여기는 무효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무의식이라고 해서 차고야 취소 안 됩니다. 이유 불합치, 불성립,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소수로는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야 돼. 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4번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다면 개나 소나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누군가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99%는 주장할 수 있다예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고 좀 이따 볼 토지거래허가 무효되는데 귀책사유 잘못한 놈도 주장할 수 있고 자 유일하게 무효 주장 못하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우리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 놈은 무효 주장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무권 대리에서 상속받았다고 너는 아버지 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효 주장 거기만 못하고 나머지는 무효는 다 주장할 수 있다로 밀어버리면 돼요. 자 5번 처음 합니다. 무효인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이 경우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러면 항상 민법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죠. 그럼 여기서 어디에 동그라미를 하고 싶어요? 뭘 가지고 있다 없다를 판단할까요? 두 줄짜리 문장에서 뭘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를 판단할까? 자 민법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중심 단어가 항상 있다겠어요. 그걸 찾아내는 공부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떠봐요.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
모르겠으면 흑판 봐봐. 어디에 동그라미가 있죠? 노란색이 맨 밑에 맨 앞에 있죠. 여기잖아. 무효의 경우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위법행위,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무효의 동그라미 빵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죠. 채권도 없어요. 손해배상도 역시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에 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이 뜨면, 이 판례가 뜨면 무효의 동그라미하고 손해배상 채권도 없겠지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된다,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그렇구나. 무효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세요 할 채권도 없을 거고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딴 것도 없겠지. 자, 무효 종류.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모든 3자에게 이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의사표시 동내 무효 두 개죠. RR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의표시.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들이댈 수 없다. 마찬가지 취소도 들이댈 수 없겠죠. 선의의 3자 보기죠. 자,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예요. 하지만 어떤 행동이 개입되니까 유효로 변해버려. 이게 불확정 상태, 유동적 상태죠. 그럼 유동적 무효의 예가 시험에 나와. 예가 이거 두 개 합니다.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인데 어떤 행동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변해버리죠. 확정 무효 반대 유동적 무효.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 두 번째 조금 이따 배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한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가 나와야 유효예요. 따라서 아직 허가가 나오기 전 상태에서는 무효, 유동적 무효죠. 허가가 나오면 변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한 토지 매매 계약 유동적 무효예요. 추인 전, 허가 전 상태는 유동적 무효. 추인이 나오면 유효로 변하고 관할 관점부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변하고.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불확정인 경우를 골라라. 그렇게 나와요. 불확정이 유동적 같은 말이죠. 그러면 무권 대리 찾으면 돼요. 이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세 가지. 걔들도 유동적 유효거든요. 재착사, 무토 뭐 이딴 식으로 머리 글자 해도 돼요. 재착사가 뭐예요?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는 우리 민법 취소의 세 가지죠. 이건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사유 세 가지. 재착사는 불확정 상태예요. 변하니까. 무효인데 추인하면 변하죠. 이것도 불확정 상태. 허가가 나오면 유효로 변하죠. 변한다. 유동적 불확정.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재착사 무토 무권대리 토지거래 허가 변하네. 불확정 상태예요. 자, 이제 일부 무효. 여기는 이제 법 조문들이 나오겠죠. 법률행위 일부 30%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나 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사고 싶어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까지 전부 무효로 날리지 않는다. 너만 일부 무효 나머지는 유효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오른쪽 무효행위 전환. 전환은 동그라미 2번이죠.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법리 적용될 수 있다. 이따로 끝나요. 불공정 동네에서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명일동 알박기 사건이에요. 20억짜리 알박은 이 토지 매매 계약은 불공정 무효죠. 하지만 다른 땅 주인한테 산 15억짜리 유효한 매매로 전환시켜준 판례예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 또는 규정 적용될 수 있다. 정안되면 불공전, 전으로 읽어요. 정을. 그러면 왜 나는 불공정 법률행위를 불공전으로 바꿔서
쓸까? 전환 규정이 적용되니까 나는 한번 바꿔서 읽어봤다. 긍정으로 끝나요. 있다부터 이렇게 장난 안 쳐요. 적용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없다 하면은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무형의 추인 이제 가장 중요하죠. 무형의 추인. 자, 무효는 변하지 않습니다. 확정 무효가 원칙이에요. 변하는 유동적 무효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무효는 영원히 확정적으로 무효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무효는 당사자가 아무리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원래 유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 규정. 그게 동그라미 1번 법조문 첫 번째 줄이에요.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효력이 생긴다가 유효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확정 무효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기억. 법률행위 동네 무효가 원칙 확정 무효에 해당돼요. 그래서 가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한 법률행위 동그라미 하겠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여기에 동그라미가 빵 들어가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절대로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는 우리 목차 순서상 세 가지죠.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법률행위 동네 무효. 그래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 기억,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오고 같은 말이죠. 하지만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RR 비진이 무효죠. 원칙 유효 RR 무효 비진이 주로 통정이 잘 나와요. 의사표시 동네 통정 무효는 추인이 됩니다. 법률행위 동네하고 의사표시 동네는 모든 게 반대예요. 법률행위 동네는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지만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 3자에게 들이댈 수 없죠. 자, 이게 반대고 두 번째 반대가 추인이 반대예요.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추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 두 번째 줄에 따라 동그라미 3번 RR 비진이 또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갑과 을이 가짜 매매했다는 얘기죠. 통정. 나중에 두 달 후 을이 사고 싶어서 둘이 추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만들자 알고 추인하면 더 이상 가짜 매매가 아닌 새로 진짜 산 새로운 매매계약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 매매 통정이 아닌 진짜 매매계약 체결한 걸로 본다. 이게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법조문이. 그래서 이거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당연히 통정 무효임을 갑과 을이 알고 해야겠죠. 알고 추인하면 더 이상 통정이 아닌 새로운 진짜 아파트 사는 진짜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법률행위가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기억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있다. 당연히 무효 원인이 지금 통정이죠. 통정 사실이 소멸된 후에겠지. 그래서 제가 항상 더 이상 가짜가 아닌 진짜 사라. 이게 그 말이에요. 무효 원인 통정 사실이 사라진 후 가짜가 아닌 진짜 사라. 이 말을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돼요. 이따 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마찬가지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돼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똑같다고.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해야 되고 취소 원인 세 가지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세 가지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은 무조건 무효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라. 그래서 미성년자는 17살 상태에서 지가 취소는 할 수 있어요. 부모 동의 필요 없어. 하지만 추인은 어른이 된 후. 착오사기 강박은 내가 착오가 있었던 거야? 내가 사기 당했던 거야? 이걸 안 후.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해야 돼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든 둘 다 무효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미법은 계속 연결되니까. 그다음 니은 세트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묵시적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뜨면 무조건 할 수 있다예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4번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로 되느냐.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 추인한 여기 추인한 이때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통정 허위매매 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되지 않는다. 소급효가 없다. 왕별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이렇게 나와야지. 기업과 같이 통정 허위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 추인한 그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나오지. 이 자리 추인 자리에 계약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 하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X. 통정 허위매매 계약 체결한 때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장난을 치니까 반드시 무효행위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하지 않은 2개를 할 거예요. 5번 6번 별 3개 치시고 자 5번 6번이에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갑과 을이 약정 특약을 걸었나 봐요. 자 1년 전에 을이 가등기를 박아놨는데 이 가등기가 무효예요. 1년 후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이 유용이에요. 무효등기 유용동네요. 전용키로 한번 재활용해보자. 갑과 을이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해요. 이제 물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무효등기 유용 재활용이 되는데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유용하기로 합의한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가등기 박아놓은 1년 전으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 즉 소급하지 않는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무효 가등기 전용이 나오면 봐요. 무효인 가등기를 나중에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 나오면 여기 소급하지 않는다.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지 않아요. 여기 우리 재활용해보자. 유용하기로 합의한 이때부터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가 되는 거지. 가등기 박아놓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올 거냐. 무효가등기 전용 소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질문이 뜨겠죠. 이거 장난 잘 쳐요. 소급한다고. 이걸 무효행위 추인으로 읽어요. 무효가등기 전용을 뭐로 읽는다? 무효행위 추인으로 읽어요. 그러면 등기도 물권행위,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외워놨잖아.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죠? 소급이 없죠? 무효가등기 전용도 똑같아요. 소급하지 않는다. 이 두 놈을 같이 하시면 안 헷갈려요. 그래서 무효가등기 전용을 뭐로 읽는다? 무효행위 추인으로 읽어요. 앞으로 계속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면 만든 지문.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소급이 있다 하면 X지문. X지문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무효가등기 전용은 무효행위 추인으로 보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죠? 소급이 없죠? 그러니까 소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놈 되게 잘 나와요. 이거 장난 잘 쳐요. 소급해서 유효된다고 장난 잘 치니까 반드시 외우시고. 자 6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됐네요. 자 봐봐요. 갑을 매매. 이놈이 17살짜리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지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될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런데 갑이 취소한 후 얼마 후 마음이 바뀌었어. 아우 괜히 취소한 것 같아. 다시 살리고 싶어 이 계약을. 그럴 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가능하죠. 그 추인이 아닌 이제는 취소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추인하고 싶으면 뭘로 해라?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됐죠. 그러면 취소됐으니까 효과가 무효가 됐겠죠. 무효가 됐으니까 추인하고 싶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이미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소소로 가요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없다 하면 X지문이에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들어가요.
항상 노란색이 중심이에요. 취소됐죠? 그럼 머릿속에 계산해. 취소됐으니까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주인으로 주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 흔적 중심 단어는 취소됐구나. 취소됐으니까 이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이 아니라 무슨 주인으로 해라? 무효행위 주인으로 해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은 아직 취소가 안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취소 전 상태. 근데 이건 이미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이 아니라 뭘로 해라? 무효행위 주인으로 주인할 수 있다. 이걸 두 가지로 장난쳐요. 취소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주인으로 주인할 수 있다. X. 무효행위 주인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경우 취소된 경우 무효행위 주인으로는 주인할 수 없다. X. 이렇게 두 가지로 장난쳐요. 항상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장난치면 날려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장난치는 X 지문들을. 그래야 이 온전한 지문이 내게 된다니, 내 것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이 두 개 잘 나옵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돼요. 맨 밑에.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주인. 내 친구가 내 허락 없이 내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 친구를 내 친구를 판대. 내 친구가 내 아파트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예요. 처분이니까 매매계약만으로 안 돼. 등기까지 넘겨줬다는 얘기죠. 상대방한테. 그게 처분행위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내 아파트 소유권 상실을 해요, 안 해요? 내 친구가 제꼈을 때 내 소유권 날라간다, 안 날라간다? 안 날라가요. 소유권 절대 원칙. 어느 누구도 내 부동산 지 맘대로 처분해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 권한 없는 놈, 같은 말. 무권리자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즉 나는 소유권 상실하지 않아요. 그 상대방한테 찾아가서 소유권에게 물청으로 찾아오면 돼요. 자, 처분 권한 없는 자,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나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그놈이 5억짜리를 10억에 팔았네? 10억에 2배 받아줬죠? 그러면 나는 그래, 비록 나한테 무효지만 유효로 만들어서 10억을 땡겨와야지. 이게 바로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관한 권리자, 나의 추인이에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권리자가 한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인 나는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다. 지문 하나, 추인할 수 있다. 지문 둘. 그러면 추인하면 이 무효가 유효로 바뀔 텐데 항상 언제부터 유효로 바뀌느냐, 이게 나와요. 우리 시험은 소급효가 있느냐 없느냐. 처음부터 내 친구가 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소급 유효된다. 그러면 이건 왜 소급효를 뒀느냐? 우리 대법원이 이건 법조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왔을 때 무권대리 본인 추인 규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 유효, 소급하지 않는다.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요, 소급효가 없어요? 소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외웠잖아요. 그 조문을 그대로 이 경우 갖다 써요. 결국 자,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 추인 소급 유효. 두 번째,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 추인 소급 유효. 두 개가 결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볼게요. 자, 1번 무권리자가 처분했어. 자, 나는 권리자, 나는 이 처분행위 나한테 무효지만 추인하면 이놈이 한 처분행위 효력이 나한테 미친다, 즉 유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무효고 권리자는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걸 이렇게 살짝 튼 거예요. 기출 지문은 같은 말이에요.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자, 2번이 별 3개예요. 자, 그러면 내가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 처분에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데, 자, 언제부터 유효? 소급효가 있느냐 없느냐? 소급 유효. 소급의 동그라미 빵이에요. 항상 노란색. 추인할 수 있고 지문 하나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그 말이고,
소급 처음부터 유효. 괄호 무권대리 본인 주인 규정을 갖다 쓴다가 고상한 말로 유추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권리자 주인은 소급여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 민법은 지금부터 유효가 되는지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지 소급여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잘 나와요. 그러면 자, 소급여 있는 것부터 외웁니다. 소급여 있는 거 대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죠. 9번 나온 놈. 무권대리 주인 소급여가 있다. 소급 유효. 두 번째 무권리자 처분행위 나의 주인 소급여가 있다. 소급 유효. 이 두 개는 소급여가 있어요. 그러면 소급여 없는 거 저 위에 4번 5번 무효행위 주인 소급여가 없다. 무효가등기 전용 소급여가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둘둘 짝짓기 해봐요. 둘둘 짝짓기. 짝짓기 좋아하죠? 안 좋아하나? 짝짓기는 좋은 거예요. 둘둘 짝지어봐요. 소급표 있는 놈, 맨 밑에 놈, 두 놈. 무권대리, 무권리자, 주인, 소급, 유효. 소급표 있죠? 하지만 저 위에 무효행위 주인, 소급표 없어. 무효가등기 전용,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표 없어요. 이 두 개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오케이. 자, 이제 무효일반론 끝났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본 것 중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무효는 이제 다 한 거예요. 100% 다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자기 걸만 만들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무효에서 두 번째 후반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한 토지 매매계약. 자, 여기는 많이 어려워요. 여기는 대신 지금까지 본 무효행위 추인 거기까지 약 70% 나오고 여기는 한 20% 30%밖에 안 나와요. 즉 10년 동안 한 3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7번은 아까 거기가 나와요. 추인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 계약법하고 연결돼서 많이 좀 어렵습니다. 갑을 토지 매매 계약인데 이 토지가 어디에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청으로부터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와야 유효가 돼요. 따라서 아직 허가 나오기 전에는 무효죠. 하지만 허가가 나오면 유효로 변하죠. 그러니까 허가 전 상태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 두 개 무권대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무토 유동적 무효 이렇게 외워요. 무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유동적 무효는 무토. 두 번째 유동적 무효 사유가 허가 전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가는 거야. 이 매매 계약이 아직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오기 전이다. 항상 우리 사례 문제로 주로 나오는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깔고 가요. 아직 허가 받기 전 상태다. 이렇게 깔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매매는 유동적 무효죠. 무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서로 채권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이제 깔고 가는 거죠. 채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주세요.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채권 없어요. 자, 의리 중도금 날짜에 돈 안 줬다고 해서 너 채무불이행이야. 돈 안 줬다고 해서 너 채무불이행이야. 법정 해지할 거야. 손해배상이야. 이딴 것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무에서 없다로 두 개가 가요.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이 없을 거고 채무도 없기 때문에 중도금 안 줬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지. 채무가 없는데 뭔 채무불이행. 그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아주 잘 나와요. 기억.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채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효니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그 구체적으로 시험은 토지명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할 수는 없다로 끝나면 돼요. 이게 청구잖아. 주세요 할 수 없다. 자, 니은이 왕별이죠. 당사자는 허가 전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없다. 넘버 원. 그래서
채무가 없기 때문에 허가 전에는 채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란 말도 발생하지 않는다니. 그래서 막 외우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요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이유 무효니까. 무 없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있다로 바뀌는 게 있어. 동그라미 2번. 자, 봐요. 허가가 나와야 이 매매계약은 유효가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다. 협력 채무죠. 그래서 허가 신청 절차에 서로서로 협력해줄 협력 채무는 있다. 자, 무슨 채무가 없느냐? 주된 채무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대금 채무 이게 없는 거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줘야 할 협력 채무는 있다. 자, 채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채권도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허가받으러 갑시다. 협력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죠. 그래서 협력 청구했어. 근데 이 자식이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즉 구청에 안 가. 허가받으러. 그러면 나는 협력해 그 이행해 줄 걸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 청구, 소구나 그냥 일상생활 청구나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래서 채무가 있으니까 채권도 있는 거예요. 주세요. 여기는 이제 주세요가 협력 채무 이행해 주세요. 그거죠. 채무, 협력 채무가 있으니까 협력 좀 해줘.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봐요. 없다. 이유. 채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협력 채무는 있죠. 채무가 있으니까 협력해 주세요. 채권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채무가 없는 거지. 이 채무는 소유권과 대금과 주된 채무예요.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이 단어가 이제 떠요. 자, 그러면 2번하고 기억은 쉬운 편에 속하고, 자, 3번. 우리 구청 갑시다. 협력 청구를 했는데 갑이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협력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는 거예요. 채무가 있으니까.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억 폭파부터 봐요. 줄여서 볼게요. 갑이 매도인이 을이 허가받으러 갑시다. 협력 청구를 했는데 지 협력 채무를 이행하잖아. 이건 채무 불이행이에요. 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채권은 99% 태어나요. 그래서 너의 협력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효과니까. 그러면 채무 불이행 효과는 여기 채무 불이행이 성립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효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제 이 계약을 그럼 너 임마 왜 협력 안 해? 나 이 계약 해지할 거야. 과연 해제 채무 불이행의 효과인 법정 해제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해제 효과예요. 해제 효과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효과예요. 자, 그런데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효과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덜 중요해요. 이걸 외워야 돼요. 협력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이유, 이놈이 이유예요.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니까. 우리 계약 해제에서 배웠어요. 채무 불이행이 법정 해제 사유자잖아요. 그때 채무는 주된 채무. 소유권 안 주고 대금 안 줄 때 주된 채무 불이행할 때 법정 해제하는 거지.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해제가 안 돼요. 그래서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억. 두 번째 좀 맨 오른쪽.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별 3개예요. 이유.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니까. 그래서 이 기억 3번은 덜 중요해요.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하나는 있다고 하나는 없다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지 안 외워져요. 물론 기본적으로 공부는 외워야 되지만 덜 외워집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효과인 두 번째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요. 손해배상 해줘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첫 번째 효과인 법정 해제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이유.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해제가 안 돼요. 주된 채무 불이행, 소유권 안 주고 대금 안 줄 때만 해제가 가능하지 부수적 채무 불이행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막 외우는 거야.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 해제가 안 돼. 해제가 안 돼. 일단 막 결론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협력채무 불이행은 왜 해제가 안 될까? 아, 그래. 협력채무는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야. 부수적 채무의 경우에는 불이행했다고 해서 해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이유도 음미해 보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자, 4번 또 봐봐요. 의리. 구청 갑시다. 협력 청구했어. 그냥 갑이 이러는 거예요. 너 중도금 날짜 지났는데 너 중도금 안 주잖아. 나 안 가? 안 가? 구청 안 가? 할 수 있느냐? 지협력 채무 이행하는 거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우며 거절할 수. 협력 채무를 이행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어디 동네냐? 동시행 동네예요. 동시행 관계. 그러면 협력 채무 이놈이 상대방의 매매 대금과 과연 동시행인지. 자,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인 소유권 또는 매매 대금 주된 채무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협력 채무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면 선행 채무란 얘기예요. 따라서 거절할 수는 아니니까 없다로 끝나요.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요. 협력 청구 들어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선행 채무니까. 동시행 관계 아닌 선행 채무니까. 그래서 협력 채무는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해제 안 돼. 그 다음 매도인 갑은 매수인들의 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지협력 채무 이행하는 거 거절 못해요. 결국 협력 채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이 두 개예요. 해제가 안 된다는 것하고 거절 못한다는 거하고. 이유 동시행관계가 아니야.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면 막 들이대버리잖아요. 너 줄 때까지 난 못해. 하지만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4번이에요. 자, 4번 왕별합니다. 4번 이거 헷갈리니까 왕별할 거예요.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 못합니다. 지협력 채무 이행 거절 못해요. 이유 동시행관계가 아닌 선이행 채무. 그래서 제가 협력부터 하세요. 이제 기억나요? 협력부터 하세요. 거절 못하는 거예요. 협력부터 하라는 얘기는 협력 채무는 동시행 아닌 선이행 채무. 선이행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무조건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요.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고 OOXX가 돼요. 그래서 협력 채무가 나오면 동시행관계가 아닌 선행 채무다 이렇게 우시고 계약법에서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같이 그쪽 동시행쪽하고 이쪽 같이 하셔야 돼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면은 거절할 수 없다. 동그라미 빵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3번에 기억하고 4번 협력채무 관련해서 이 두 놈이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그래서 협력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해제는 안 돼. 외우시고 이유 협력채무는 부수적 채무니까 해제는 안 돼. 그 다음 협력 청구 들으면 나는 가야 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 못해. 이유 동시행관계가 아닌 선행채무니까. 자, 이제 5번 하나 더 가요. 5번도 왕별할 거예요. 이놈도 정답지문이에요. 이놈이 좀 어려워요. 다 지워버렸네. 가부는 지우면 안 되는데 그죠? 또 적어야 되잖아. 갑을 매매 또 적어야 돼. 자, 의리 계약금 겁니다. 5천만원. 자, 이 매매는 허가 전 상태니까 무효죠. 자, 의리 5천만원 계약금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5천만원이 필요하게 됐어. 그래 갑한테 내가 계약금 근처 5천만원 일단 땡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의리 갑한테 내기 잘 들어봐. 아직 허가 나오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한 이 매매 계약은 무효야. 유동적 무효지만 무효죠. 자, 무효의 경우에는 서로 받은 건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어. 자, 내가 준 계약금 5천만원 이거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나한테 일단 좀 반환 좀 해줘야겠어. 이렇게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사건이에요. 자, 이게 되느냐? 무효의 효과니까 받은 거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자, 결론 안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즉 허가 전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준 계약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왕별. 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두 번째가 이유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계약금을 건 경우 똑같이 계약금의 힘, 해약금 성질이 있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계약금 무조건 작동되게 돼 있어요. 당사자 반대 특약하지 않는 한. 그러면 갑과 을은 계약금 걸었으면 서로서로 이행착수, 중도금 주기 전에는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계약금 해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로서로 이행착수 전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에서도 갑은 2배 상환하고 을은 포기하면서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서로 너 계약금 먹어. 나 안 되겠어. 해지할래. 할 수 있고. 갑도 안 되겠어. 나 2배 1억 줄 테니까 해지할 거야. 받은 놈은 100 상환. 해제. 교부자는 포기. 해제. 이게 계약금 해제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자, 계약금 해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봐요. 을이 지금 유동적 무효니까 내가 준 계약금 5천만 원 너 임마 무효효과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를 하려면 갑이 계약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중간에 돌려받아버리면 계약금 해제가 서로서로 물 건너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안 돼요. 이유. 계약금 해지를 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열로 와버리면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금 이놈이 있어야 2배 주고 하고 너 먹어 하고 해지하지. 그래서 결국 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무효효과인 너 부당이득이야 돌려줘 할 수 없느냐. 이게 이유야. 계약금 해지하려면 갑이 가지고 있어야지 중간에 돌려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 못 받는 거예요.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 정확히 외워야 되겠지만 이 바탕에서 여길 바래요. 자, 5번 왕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갑한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있다 없다 싸매요. 없어. 이유는 기억 때문에. 기억 별 3개. 매수인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서로서로 어느 일방 이행착수 전이라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별도의 지문이죠. 계약금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계약금 해제하려면 갑이 계약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을한테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이유예요. 기억이 5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야. 이유. 그러니까 까꾸라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계약금이 걸리면 서로서로 계약금 손해보면서 해지할 수 있다. 자, 서로서로 계약금이 걸렸으면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중간에 계약금을 을한테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돌려주면 안 된다고. 돌려주면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괄호. 이건 덜 중요해요. 한 번 나서 확정 무효로 된 경우 이제는 계약금 돌려받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안 되고 계약금 해야 되니까 언제 계약금 돌려받아라? 확실히 무효가 되고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겠지. 확정 무효 됐으니까. 그전엔 유동적 무효 상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해요. 자, 6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 당사자는 이 매매계획에 착오가 있거나 또는 사기 강박이 있다면 착오 사기 강박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도 있다부터 싸매요.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아직 허가 나오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인데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가 몇 개 있다겠어요. 자, 대표. 계약 해제 후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하면 무효로 바뀌잖아요. 그래도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똑같아.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무효인데도 취소로 한 번 더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해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갑의 채권자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다 없다? 무효인데도 통정 무효인데도 채권자 취소권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인데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거기도 통정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고, 여기도 유동증 무효죠. 차고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고, 해제로 무효가 됐어도 차고 취소할 수 있고, 있다가 많아요. 차고 사기 강박이 뜨면 잘 모르겠으면 에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있다로 찍어요. 있다가 훨씬 많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서명날인의 차고. 서명날인 연대보증서에 잘못 사인했죠. 그 차고 취소만 해야지 사기 취소가 안 돼요. 사기 당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외우는 거예요. 사인을 잘못했다. 서명날인 차고는 사기로 비롯돼서 사기도 있고 착각에 빠진 잘못 사인한 차고도 있어. 사기도 있고 차고도 있어. 근데 사기 취소가 안 돼요. 이유, 사인을 잘못한 건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차고. 표시상의 차고는 네 동네로 가라 해버렸잖아. 의사표시 불일치니까. 그러니까 차고 취소만 가능하고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사기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기 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 당했는데 취소 못하는 게 그쪽 사인 잘못했을 때. 오케이. 자, 확정유효 이 두 개가 나오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지정 해제됐으니까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겠죠. 확정유효. 그 다음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그 후 재지정이 안 됐어요. 그렇네. 기간 만료됐고 재지정이 안 됐으면 허가받을 필요 없겠죠.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면 확정유효예요. 자, 확정무효 1, 2, 오른쪽 3, 4번 이 4개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허가 신청했는데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이 나왔지. 그러면 확정무효가 되겠죠. 불허가 떨어졌으니까. 2번 처음부터 허가를 비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은 나쁜 놈의 매매계약으로 인정됐죠. 그럼 이놈한테 권리 주지 않는다겠어. 갑과 을한테. 확정무효. 확정무효란 얘기는 서로한테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확정시켜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허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뭐냐? 그게 바로 오른쪽 기억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갑에서 다이렉트 병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갑을 병 나오고 갑에게서 병한테 다이렉트 등기가 바뀌었다. 아하!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중간 생략 등기 6글자가 떴죠? 그러면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가 바뀌었다.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가 아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이 케이스라겠어.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에서 박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박힌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중간 생략 등기는 갑에게서 다이렉트 병이죠. 이 병한테 박힌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유일하게 무효가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이 단어가 뜨면 소수로 가는 거야. 이렇게 지문이 세 줄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실제 기출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갑의 중간생 떴어. 중간생략 등기 가고 소수로 가. 이 등기 무효다. 맞는 지문. 이 등기 유효다. X 지문.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처음에요. 3번 4번 이 두 놈.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이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나봐요. 3번 4번 별 3개 하시고. 자, 3번 본 거예요. 갑과 을이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 의사를 서로 넣어서 읽어. 서로 명백히 표시했대. 이해봐요. 갑과 을이 나 안 가. 이행 거절. 허가 신청에 대한. 을도 가. 나도 안 가. 거절. 서로 쌍방이 허가 신청에 대해 이행 거절해버렸죠. 그러면 서로 허가받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허가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허가 나올 일이 없지. 서로 허가받으러 안 가겠다는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바로 확정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느껴봐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에 대한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이 말만 이해하면 돼요. 그렇구나. 돈 없다. 허가 받으러 안 가겠다고 했구나. 그러면 허가 나올 일이 없겠구나. 허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유효가 될 일이 없겠구나. 바로 확정무효. 확정무효. 자, 4번. 정지조건부 토지 매매 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대요. 자, 정지조건부 매매 계약이었는데 무슨 말이 떴어요? 이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요.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생각나요?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 가장 중요하죠. 조건에서 기해무, 기성이 해제면 무효, 기해무. 불능이 정지랑 만나면 불정무. 그러면 우리는 불능조건에서 배웠는데 똑같아요. 불능조건이 정지랑 만나면 불정무효죠. 불정무 똑같아.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다. 똑같아요. 불정무예요. 그래서 불능조건이 나오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든 불정무, 확정무효. 확정무효. 쉽죠? 머리글자 따라서 편한 게 있어요. 기해무, 불정무. 불능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써먹잖아요. 불성취로 확정됐다. 불정무, 확정무효사예요.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무효가 된 경우 이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자, 따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죠. 그러면 개나 소나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잘못한 놈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책임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고 무효로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고 개나 소나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건 그렇구나.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무효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군가가 그러면 있다로 밀어버려.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받는 거 그놈만 안 돼. 그 나쁜 놈. 아버지 주제에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놈만 안 되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래요. 우리 10분간 쉬고 취소로 갈게요.